반갑습니다. 5월 22일 목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 안 빠진 거 그냥 그대로 다 하락으로 전환시키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는 한 발 물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는 관점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도 상승폭을 깎아먹는 형태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죠. 시총 상위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뭐 중대형주, 중소형주 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 와중에 또 내수주들 있죠. 뭐 유통, 그 다음에 뭐 식품, 뭐 이런 내수주, 네, 홀테신라도 계속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뭐 강원랜드, 뭐 이런 것들, 네, 오락, 카지노, 게임, 뭐 이런 것들은 또 강보합세 또는 상승세 이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개별주, 각자의 어떤 재료가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 위주로 상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매도세를 계속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나 수출주 위주로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 보이고요. 환율도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환율이 하락하는 모습은 일단 미국과 한국 간의 그런 협상에서 한국의 평가 절상을 미국이 요구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면서 상황 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환율이 떨어짐에 따른 외국인 매수는 결과적으로는 증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지금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가 살짝 하락을 했습니다만 뭐 계속 떨어질 거다라는 부분들은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 분위기는 일단 수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대응 포인트를 잡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아 보여집니다. 그 내용들 참고하시고요. 차트 보도록 할게요. 자,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2592포인트입니다. 그냥 바로 떨어져 버리죠. 자, 지금 원래는 그 월요일경에는 지지라인대가 2560 정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겠구나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지지선이 좀 올라갔죠. 2500 한 75, 80 정도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위쪽에 저항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시죠? 2650, 요 저항에 부딪히고 나서 바로 내려오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 지지선에 부딪히면 또 바로 반등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박스가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안에서는 뭐 하라고 했죠? 자, 우리가 박스에 대한 전략들 보실 때 주가가 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잖아요. 이럴 때는 뭐 하라고 했죠? 요 박스 안에 있을 때는 네, 신경 쓸 거 없다. 네, 뭐 그냥 냅둬요. 네, 알아서 뭐 브루스를 치든 댄스를 추든 그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왜냐면 이 박스 안에 있으니까요. 내려가게 됐을 경우에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고, 올라가게 됐을 때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만, 박스 안에 있을 때는 뭐 어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내 집 안에서 네, 뭘 하고 뒹굴든, 네, 물구나무를 서서 돌아다니든 뭐 맨발로 돌아다니든 아무 상관없는 거야. 밖에 나가서만 잘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자, 분봉 상황 체크해 보시면 아침에 유지되는 척 하다가 확 빠져버리죠. 10시 넘어서면서 매도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11시경부터 지지선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반등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외국인 수급이 안 좋게 나가게 되면 반등이 어렵습니다. 또 계속 확장세 보인다 그러면은 올라오기가 어렵죠. 기관 애들이라도 받아줘야 되는데, 기관 애들도 오늘은 같이 매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개인들이 받아서 올라야 되는데, 그러면은 한계가 있죠. 자, 많이 가야지 2600포인트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후까지 이런 수급이나 전체적인 시장 동향이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오늘은 매수하지 말고 내일 주말이잖아요. 내일 주말을 이용해서 대응하시면 괜찮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 살펴보셔도 마찬가지 비슷합니다. 근데 코스닥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약간 네, 외국인들이 돌려주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반등이 살짝 있었는데 그 이상의 반등은 아직 안 나오고 있죠. 자, 코스닥은 조금 더 위쪽까지 반등 포인트 봐야 됩니다. 718포인트 여기를 넘어가 주면 그래도 괜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넘어가기 좀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당분간은 조정의 양상을 또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살펴보시면은요, 코스피 쪽에서 지금 쭉쭉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아주 지라 같은 상황이죠. 네, 연기금은 크게 개입하지 않는 모습이지만 금융투자 앞다퉈서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 앞다퉈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감세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트럼프가 감세
감세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재정 적자가 지랄 같은데 무슨 놈의 감세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우려감들, 미국 경기가 또 침체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외국인 수급이 살짝 변화하는 모습이죠.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인데 아직까지 믿을 만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또 선물지수 엄청 팔아먹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장 하방 쪽에 베팅을 아주 세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오늘 반등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지금 다우지수 나스닥 한번 보시면은요, 원래 예상했었던 범위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네,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네, 조정은 한 번 더 나올 수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있을 수 있고요. 다우지수 역시 마찬가지죠. 원래 예상했던 자리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자, 거기까지 내려왔다면 지지선에 대한 반발 매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든 아니면은 소폭이라도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되면 좀 진정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메모리얼 데이예요. 우리나라 현충일 같은 그런 부분인데 5월 26일 월요일은 미국의 휴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장세가 제일 중요한데 오늘 반등의 발판 조금 만들어 놓고 금요일날 치고 올라가 줘야지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한숨 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환율 같은 경우 보시면은 계속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살짝 올라오죠. 네. 자, 환율이 떨어지는데 왜 오히려 더 이렇게 악재 요인이 되느냐?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환율이 지금 우리의 의지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의지로 원화 강세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유, 한국 힘들어지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매수가 환율이 하락하니까 매수가 들어오려고 하다가도 대형주 쪽으로 안 들어가고요. 다른 쪽으로 들어가고 지금은 수급이 부족하니까 대형주 팔아가지고 다른 쪽에 사고 뭐 내수주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개별주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환율이 하락하더라도 지금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막 그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원화 강세 일어나고 외국인 매수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환율이 내려가는 거라면은 언제든지 네, 뭐 박수를 치고 좋아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지금 이 환율 하락이 미국의 평가 절상 압력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일본처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주식 넘어가서요. 네, 시중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네, 급등했다가 쭉 빠져버린 모습이죠. 자, 요거 뭐 인적 분할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이오 에피스 이렇게 빼내가지고 뭐 사업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삼성물산하고 오늘 같이 진행이 좀 됐었단 말이에요. 삼성물산도 급등했다가 쭉 빠졌어요. 자, 요런 형태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일단 회사를 분할하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한테 뭐가 남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일단 급등 이후에 주가 빠지는 모습인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구나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수출주 위주로 오늘 자동차도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출주 위주로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는 뭐 계속 빠지는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뭐 바이오, 뭐 금융 섹터 할 거 없이 그냥 오늘 다 빠졌습니다. 네, 원전도 빠지고요. 조선도 빠지고요. 네. 그냥 뭐 안 빠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 빠지고 있는 그런 형태. 근데 지금 전력 관련주들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개별적인 요소가 있는 것들은 그나마 좀 나아요. 그리고 방산주 중에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안 빠지고 있는 거. 안 빠지는 게 오늘 잘하는 겁니다. 뭐 0. 몇 프로, 마이너스 0. 몇 프로, 플러스 0. 몇 프로 이 정도는 그냥 강보합, 약보합이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는 구간이고요. 뭐 플러스 1%, 2% 잘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1%, 2%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한 5%, 10% 뭐 이렇게 냈다. 이거는 조심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지금 대형주 쪽 보시면 대체적으로 1, 2%대에서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방산주들도 뭐 식품주들도 왔다리 갔다리 지금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꼭 내수주라고 다 가는 건 아니고 또 올라갔던 종목이라 다 올라가는 거 아니죠. 근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또 올라가죠. 얘네들은 뭐 유가라든지 원화, 강세 이런 부분 나타나면 이제 수혜를 보잖아요. 그러면 뭐 강원랜드라든지 이런 것들 또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들 좋죠 오늘. 네, 파라다이스 여행주 모두 투어 환율 내려가면 또 여행 많이 가죠. 네, 그런 거 호텔 신라 이런 것들만 계속 가는 겁니다. 오늘 그거 말고도 뭐 이마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오늘 상승세가 좀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제외하고는 다 빠진다 보시면 돼요. 그냥 다 푸르딩딩하죠. 네, 저 푸른 초원 후에 네,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다 빠졌습니다. HLB 좀 올라가는 모습이 있고요. 뭐 올라가도 뭐 그다지 네, 눈에 들을 만한 상승은 아니죠. 대부분이 마이너스. 2차전지가 제일 걱정인데 2차전지는 계속 빠지는 모습이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지금은 답이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그 외에도 계속 빠지고 뭐 코로나 때문에 시젠이 좀 올라간 모습이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꼬리 달고 쭉 내려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코는 오늘도 나쁘지 않네요. 오, 수익률 좋아요. 이런 건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는 거는 일단 또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잘 안 되는 것은 또 더럽게 안 되고요. 네. 시장이 그래요. 시장이 상승 쪽보다는 일단 개별 종목에 초점을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상승 종목들 이제 등락 현황 보도록 합니다. 코스피 쪽은요 245개 상승이고요 647개 649개 하락입니다.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하락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 460개 상승에 1163개 하락입니다. 하락이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부담스럽다고 보셔야 되겠네요. 자, 상승률 살펴보시면 달바글로벌이 오늘 신규 상장했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 팔아야 되겠죠. 자, 그 외에 이제 그린생명과학, 진원생명과학 이런 것들 오늘 상한가, 신풍제 이런 거, 자 아시죠? 코로나 관련한 옛날에 올라갔던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오늘 반등이 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부분이 그런 종목들이네요. 네, 진 매트릭스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런 형태. 코로나가 다시 퍼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가 그렇게까지 뭐 심각한 상황은 아닐 것 같은 느낌인데, 그죠? 자, 어쨌든 상승 종목은 31~2개 정도 나와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쭉 내려보면 1.86밖에 안 나오네요. 오늘은 하락폭도 3% 무조건 넘을 것 같은데 1.86이면은 오늘 낙폭이 제법 클 것 같네요. 하락률 보시면 클라우드웍스가 27% 하락, 사피엔 반도체, 뭐 한국 BTV 등등등. 근데 낙폭은 만 3종목 정도밖에 안 잡혀 있는 상황 아니죠? 6개, 5개 정도 잡혀 있네요. 요 정도 잡혀 있는 거고, 율호는 뭐라고 나왔어요? 네, 그거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 중요 정보 없음. 네, 중요 정보가 없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반등이 한번 나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특별한 거 없이 왜 변동이 있었을까? 그냥 많이 팔아먹었던 걸까? 기관과 외국인 또 왜 이렇게 많이 샀을까? 되게 궁금한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뭐 공매도인가요? 네, 글쎄요, 뭐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정도고, 낙폭을 한번 볼게요. 낙폭이 3% 넘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한 1.5 정도 잡힐 것 같은데, 오늘 대형주 쪽 갖고 계신 분들은, 대형주는 원래 낙폭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오늘 하락폭이 좀 크기 때문에 저는 한 마이너스 1.5 정도는 잡혀 있습니다. 마이너스 1.5. 많이는 2%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올라간 것들이 있기 때문에 2% 안다고 한 마이너스 1.5 정도는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평균이 마이너스 1에서 1.5 정도 되어 있는데 그 정도보다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아요. 대형주 때문이다 라고 생각되는데, 들어온 자식들. 네. 자, 이게 경기를 좀 이제 잘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미중 협상에서 환율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한번 환율 가지고 안 한다는 얘기 있지 않았었어요? 근데, 좀 진짜 너무 열받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수급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매매 동향 보시면 기관적은 삼성물산 매수 있고요. 한국전력 방어주 위주죠. 잘 가요. 네, 삼성생명, 바이넥스 약간 방어주 위주로들 연결하는 것 같고, 삼성생명이나 이런 것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다 연결되는 거죠. 삼성물산, 삼성생명 이런 것들 다 삼성바이오랑 연결되는 거고, 현대백화점 오늘 강세인데, 자, 요것도 지금 네, 아시죠? 네, 내수주, 호텔신라 내수주, 롯데관광개발 내수주 이런 것들 위주로 다 올라가죠. 자, 건설주도 오늘은 뭐 약간 보합 수준 진행되고 있고요. 자, 삼성전자는 매도 나오고 있고요. 하이닉스, 현대차, 하나오션, 기아, 하나솔루션 등등등 매도가 좀 많은 편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도 현대일렉트릭, 한국전력, 네, 전력 관련주 위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전선, 그 은행 같은 부분들, 그다음에 내수주. 네, 그 다음에 뭐 화장품도 있고요. 네, 뭐 등등등. 네, 에너지. 네, 이 GNC 에너지는 요거는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이게 특강 종목이잖아요. 무지하게 올랐습니다. 미친 종목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마트, 요거 내수주. 네, 이런 것들. 현대 엘리베이터도 좀 조정 들어가면 이제 들어갈만 하겠나요? 이것도 특강 종목인데 많이 올라버려가지고 매수를 못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요거는 갖고 계시면 일단 팔아먹고 다시 재접근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다음에 현대차 매도가 같이 나오면서 오늘 현대차가 좀 많이 빠지는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유한양행은 좋은 소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주가가 좀 빠지네요. 그 다음에 하나오션, 뭐 SK텔레콤, 네, SK텔레콤도 또 신저가죠. 이거 좀 더 빠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한 4만 한 5, 6천 원 정도까지는 기다렸다가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한진칼도 오늘은 낙폭이 더 커지고 있고요. 자, 뭐 장이 다 그지 같아요. 네. 그래서 웬만한 종목들 다 내리고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일단 기다리세요. 오후에 수급이 돌아서든 시장이 돌아서든 뭔가 포지션이 바뀔 때 그럴 때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대응하지 말고 그냥 관망하자. 낙폭 자체는 더 이상 확대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중요한 거는 낙폭이 확대되는 것보다 반등이잖아요. 반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인데 지금으로선 반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후에 상황 돌아서는 거 확인하고 나서 반등 나올지 여부 체크하고 나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관망 유지만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자, 저는 마감 시장 보고요.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